안녕하세요. 악튜러스입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해볼 텐데요. 이게 딱딱하게 내용을 얘기하다 보면 금방 질리실 수가 있으니까 저는 어떤 실제적인 문제들을 풀어나가면서 거기에 개념을 조금씩 설명해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늘 해볼 거는 이제 간단한 평균 구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 통해서 기본적으로 숫자형 변수들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리고 함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간단히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 제가 좀 추천드리는 교재는 공짜이고 무료로 접할 수 있는 것인데, 구글 창에서 점프 투 파이썬이라고 쳐보겠습니다. 네. 저는 참고로 점프 투 파이썬이랑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점프 투 파이썬은 무료이고 또 뭐 이북 구매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웹페이지가 뜨게 되는데 이쪽 왼쪽에 보시면 웬만한 기초적인 내용들이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만 정확히 이해하신다고 하셔도 중급 개발자까지도 잘하면 가능한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저도 뭐 그렇다고 잘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네, 여기에서 오늘은 어떤 내용을 풀 거냐면은 2장 연습 문제가 있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1번 문제인데 홍길동 씨의 과목별 점수는 다음과 같다. 홍길동 씨의 평균 점수를 구해보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국어 80점, 영어 75점, 수학 55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평균을 구할 수 있을지 파이썬을 이용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쪽 한쪽으로 치워놓고요. 이거 아시죠? 윈도우 10에서 에어로 드롭 기능 쓰시면 이쪽 벽에 부딪히시면 이렇게 튀어나오는데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미리 띄워둔 명령 프롬프트 창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깔끔하게 오른쪽 왼쪽 이렇게 구분돼서 저희가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하고 네, 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간단한 방법을 제일 먼저 살펴볼게요. 파이썬 치시고요. 네, 나왔죠, 이렇게. 뭐 어떤 다른 라이브러리 이런 거 전혀 쓰지 않고 단순히 평균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컴퓨터가 제일 잘하는 게 사람이 오래 걸리는 연산을 컴퓨터는 빨리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해야 되는 게 국어 80, 영어 75, 수학 55를 더해서 평균을 내야 되니까 나누기 3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3개를 더한 뒤에 3을 나눠야 되는데 그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80 더하기 75 더하기 55 나누기 3은 네, 이렇게 되면 70.3이라는 결과가 나왔죠. 근데 문제는 이 결과를 재활용할 수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결과를 어떤 avg라는 에버리지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 놓겠습니다. 저장하는 방법은 이렇게 는 기호를 쓰면 이거는 assign이라고 해서 오른쪽에 있는 결과를 왼쪽에 있는 변수인 avg에다 할당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비교 구문에 쓰이는 는이 2개가 있는 는이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반대로 는을 써야 되는 자리에 는을 하나 덜 써서 이렇게 는 하나만 들어가게 되면 처음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찾아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실수가 있게 되면 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위에 있는 결과를 그대로 쳐보겠습니다. 80 더하기 75, 위에 잘못 쳤네요. 75 더하기 55 나누기 3. 그러면 이제 아무 일도 안 일어났죠. 이 이유는 이 80 더하기 75 더하기 55 나누기 3 한 결과가 avg라는 변수에 담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avg에 대해서 어떤 출력이나 이런 걸 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결과는 없고, 이 avg라는 것은 어디에 저장되어 있냐면 저희가 흔히 메모리라고 불리는 DRAM이라고 하죠. 컴퓨터에서는 DRAM 메모리 안에 저장 공간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할 때 이 avg라는 변수를 항상 꺼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avg에 진짜로 평균 값이 담겨져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print avg. 네, 70이라는 값이 잘 담겨져 있네요. 위에는 제가 오타가 나서 70.3이라고 되어 있는데 70이 맞는 결과겠죠. 네. 그리고 그러면 이 avg라는 걸 활용해서 다른 작업들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average에다가 10을 더하세요. 이렇게 하면 네, 80이라는 결과가 나오죠. 이것도 역시 바로 출력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고, 이게 이 파이썬 인터프리터 모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avg라는 변수를 한번 선언을 해서 평균 값을 넣었는데, 요걸 한 번 더 응용한다라고 하면 제2의 변수를 또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위에 나온 80을 다시 담을 수 있는 avg 플러스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게 되면 avg 플러스 10 이렇게 하게 되면 avg 플러스에 80이 담겨 있을 겁니다. avg 플러스, 네, 80이 담겨져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네, 방금 전까지 저희는 그 평균 낸 결과를 변수 avg에 담아서 처리를 했는데요. 이거 말고 조금 더 좋은 방법이 없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 국어, 영어, 수학이라는 값을 각각 다른 변수에 담고 변수들끼리 연산을 통해 가지고 평균을 구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국어를 나타내는 변수가 co라는 변수고 영어를 나타내는 변수가 eng, 그리고 수학이 math라고 하면은 각각의 변수들에다가 80, 75, 55를 담아서 얘를 변수끼리의 덧셈을 한 뒤 3으로 나누면 평균이 구해지겠죠.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국어죠. 국어는 80. 사실 변수를 한글로 써도 상관없는데 어느 정도 완전 초급 개발자, 초급 입문자가 아니라고 하면은 변수를 한글로 지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영어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는 75. 그리고 수학은 매스는 55. 잘 담겨져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프린트 세 개 한꺼번에 출력할 수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잘 담겨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 다음에 저희는 평균을 구할 건데, 평균이라는 변수 아까도 썼던 avg라는 변수를 써서 avg는 co 플러스 eng 플러스 s 이렇게 하면 70이 나오진 않겠죠.
210이 나왔네요. 저흰 더하기만 했으니까요. 근데 종종 이 에버리지라는 걸 계산할 때 이렇게 괄호를 먼저 치고 더하고 죄송합니다. 가로 닫고 나누기 3 이렇게 하는 걸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괄호를 또 일일이 처음부터 생각해서 넣고 이렇게 하는 것도 귀찮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에버리지 값을 제할당, 이걸 제할당이라고 하는데요. 에버리지 기존 값을 210을 나누기 3을 해라, 이렇게도 많이 코딩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값은 이제 더 이상 210이 아니고 덮어쓰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70이 나오죠. 처음부터 에버리지를 이렇게 ENG 레스 나누기 3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결과는 같아요. 결과는 같은데 위의 방법으로 하실지 아래 방법으로 하실지는 사실 성향 차이라서 뭐가 좋다 나쁘다 이런 건 없습니다. 약간 이제 조금 더, 네, 이 방법이 아까의 그 80 더하기 75 더하기 55보다 좋은 점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영어 점수를 76이라고 잘못 쳤었죠. 그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ENG 값을 76이라고 제가 잘못 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수정이 아주 간단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영어 점수가 75가 아니라 72점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ENG 값을 72로 다시 할당하시면 돼요. 그러면 에버리지 값이 바뀌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여기서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이것은 이제 그 레퍼런스 그리고 값 참조 값에 의한 할당 그 참조에 의한 할당 이런 어려운 개념이 있는데, 여기서는 값에 의한 할당이기 때문에 값이 바뀌지는 않고요. 이걸 재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러면 총점 3점이 빠졌기 때문에 69점이 평균이 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이걸 왜 쓰는 거지?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는데, 보통 이 에버리지라는 걸 계산할 때는 어떤 연산의 쭉 흐름 제일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 ENG라는 변수가 여러 번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변수에 할당하고 쓰는 것이죠. 물론 이제 제가 지금 설명드리지 않은 참조에 의한 할당을 하게 되면 ENG 값이 중간에 바뀌더라도 에버리지 값이 알아서 바뀌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네, 방금까지 이렇게 알아봤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세 가지 변수를 더해서 3으로 나눠서 저희가 그걸 평균값을 구하는데 할당했는데, 이렇게 한 줄에 끝나는 거면 문제가 별로 심각하진 않은데 되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거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 방식은 그때마다 계속 다시 식을 써야 된다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저희는 어떤 걸 쓸 거냐면 함수를 쓸 겁니다. 함수는 수학 시간에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인풋이 있고 연산이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함수 내부를 보지 않으면 이건 이제 블랙박스가 되는 건데요. 그래서 함수를 호출할 때는 함수명과 인풋 이렇게만 호출을 하면 자기도 그 안의 내용은 모르지만 결과가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 연산의 행위를 저장하기 위해서 함수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지금 함수를 전체적으로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그렇게 쓸 수 있다는 것만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저분하니까
나오고요. 네, 이렇게 도스창에서 지우실 이렇게 내용이 많을 때 지우고 싶으면 CLS를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위로 올라가죠. 다시 파이썬 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는 함수를 정의할 텐데요. 함수는 def, definition의 약자인데 def라고 시작을 합니다. def라고 시작을 하고 함수명을 적어야 되는데 함수명을 적으실 때는 의미 없이 뭐 ABC 함수, 뭐 A1 함수 이런 식으로 적으시는 건 조금 곤란하고요. 되도록이면 의미를 부여하시는 게 나중에 디버깅 하시거나 가독성이 좋기 때문에 의미를 부여해서 보통 이제 의미를 부여한다는 건 동사, 명사로 구성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하려는 거는 과목별 평균 점수를 계산하는 거니까 계산하다는 calculate라는 동사와 네, 명사 어떤 거죠? 평균을 구해야 되죠. average 요렇게 구성하겠습니다. 함수도 물론 한글로 쓸 수가 있는데 그렇게 대부분 쓰질 않기 때문에 저도 쓰질 않겠습니다. 그리고 함수에는 인자라는 인자, 그러니까 인풋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인자라고 하기도 하고 영어로는 argument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인자가 필요합니다. 인자가 없는 함수를 void, C에서는 void 함수라고 하고 그리고 뭐 다른 데서는 이제 그냥 인자 없는 함수라고 이제 얘기하게 되는데 저희는 인자가 있죠. 인자가 뭘까요? 여기서 인자는 국어, 영어, 수학 점수죠. 그래서 코 eng 매스. 네. 만약에 C나 자바나 C샵을 하시던 분들은 이게 좀 에? 왜 이렇게 생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파이썬에서는 형에 대한, 그러니까 형이라고 하면 타입에 대한, 그러니까 인자의 타입에 대한 엄격함이 좀 적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자를 굳이 지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값이 넘어올지를 모르는 상태에서도 연산이 가능하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산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야 그 인자의 타입이 적합한지를 따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함수가 끝날 때는 항상 이렇게 콜론으로 끝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엔터를 치시면 종전과 조금 틀린 반응이 일어납니다. 네, 이렇게 꺽쇠 3개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점점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뭘 의미하냐면 내부로 진입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렇게 내부로 진입하셨을 때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 파이썬 같은 경우는 뭐 다른 텍스트 기반의 개발 툴을 쓰시거나 뭐 메모장을 쓰시든 뭐 그런 걸 쓰시더라도 이 들여쓰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 들여쓰기라는 거는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어떤 선언 뒤에 그 다음에 내용을 안에 있는 내용을 적는 걸 말하는데 안에 있는 내용을 적을 때 들여쓰기를 해야지만이 식별이 됩니다. 그래서 탭 하나의 사이즈가 스페이스 4번을 치는 거라서 저희는 4번 스페이스를 칠게요. 네, 4번 치시고 내용을 적으면 됩니다. 한 줄짜리 함수죠. 그래서 avg는 어떻게요? 코 플러스 eng 플러스 매스 가로 닫고 나누기 3. 또 한 줄 들어간 이유는 그냥 여기서 계산해 버리고 끝나면 average라는 변수에 담기고 끝나서 메모리에는 있지만 저희가 확인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되는 게 이 함수의 연산 결과를 반환, 그러니까 리턴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산하고 그냥 저절로 끝나는 거예요. 저희는 그 계산 결과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연산만 하고 끝나는 함수도 존재하게 되는데 저희는 뭐 그런 함수를 지금 의도하는 건 아니니까
반환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반환을 할 때는 마찬가지로 들여쓰기 해주시고요. 리턴을 적습니다. 이렇게. 리턴이라는 게 반환을 한다는 의미예요. 어떤 걸 반환하냐? 그건 저희가 정하면 되죠. 저희는 이제 당연히 avg라는 변수의 값을 반환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리턴이 되면 이 함수의 선언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점점점이 사라질 거예요. 엔터를 치시면. 엔터를 한 번 더 치니까 이제 사라졌죠. 그렇게 되면 이 calculate average라는 함수가 정의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calculate average 값을 넣으면 되겠죠. 80, 75, 55 인풋 자리에다가 eng math 자리에다가 값을 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값이 함수 안으로 들어가서 average라는 값으로 계산이 되고 그게 반환이 됩니다. 이걸 엔터 치시면 계산된 결과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사실상 여기에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저희는 이 70이 출력된 건 여기에서 내부적으로 메모리에 있는 값을 보여준 건데 인터프리터 모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싶은 건 이 calculate average 함수의 결과를 보관하고 싶은 거잖아요. 보관한다는 의미는 변수에다 할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average calculate average avg 변수에다가 함수에 return된 avg를 반환해라. 데피니션 안에 있는 avg와 이 밖에 있는 avg는 다른 avg입니다. 그건 혼동하시면 안 돼요. 80, 75, 55 그러면 avg에 70이 저장이 되어 있겠죠. 혹시라도 이렇게 의심이 드신다면 다른 변수에다 저장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avg가 아니라 진짜로 함수에서 계산되어 있는 계산된 결과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avg2 네, avg2에도 함수의 결과값이 들어가 있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이 함수 안에 있는 avg가 아니라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오늘은 이 홍길동의 과목별 평균 점수 구하는 부분을 간단한 방법부터 변수에 할당하는 거, 함수를 쓰는 것까지 확인해 봤는데요. 지금 뭐 자료형이라든지 뭐 정수, 실수, 문자열, 그리고 함수의 선언, 뭐 인자, 리턴 이런 개념들 이제 전부 다 아시려고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의도만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직까지도 불만이 좀 남아있는 이 calculate average란 함수를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포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지금 jump to python이라는 부분은 네, 저의 그 링크를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